예산이 늘고 경제적 자유를 그래도 나름대로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바뀌었나? 제 삶에 플랜이 바뀌었더라고요. 플랜. 아니 저희 2020년 네. 그때 동학개미 운동 한창 이제 딱 일어나려고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 네네. 한 2, 3, 4월쯤이었던 걸로 맞아요. 같아요. 봄이었던 네. 것 같아요. 요맘때쯤 됐나? 네, 요맘때 벌써 전- 예.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이 2년이 도대체 엄청나게 긴 세월을 저희 그때 구독자 3%도 그렇고 김 작가도 그렇고 뭐 그렇게 지금으로 글쎄요. 친다면 한 10몇만, 20만? 맞아요. 그 정도? 맞아요. 저도 10 한 뭐 그 정도 네, 됐던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유, 지난 그러나 2년 어떠셨나요? 김 작가 이 스튜디오가 네. 와 전에 왔을 때는 조그만 오피스텔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팰리스야 팰리스. 여러분 타워팩스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캐슬. 네. 그 사이 좀 어떠셨어요? 2년 동안. 뭐 많은 일이 있었죠. 네. 뭐 주식시장도 큰 변동이 있었고 네. 크게 올랐다가 또 어쨌든 역사적인 최고점까지 갔고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왔다는 건 뭐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아마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네. 금융시장 그리고 자산시장 전반적으로 변동성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그 변동성의 기저에 이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리고 뭐 최근에 경험합니다마는 야 이게 세계화가 이거 끝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은 지난 한 30여 년 가까이 전 세계가 하모니를 이루면서 사는 세상이었잖아요. 중국도 주계장막을 뚫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했고 네. 그리고 냉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미국과 뭐 대척점에 있는 나라도 없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하모니 세계화를 이루면서 굉장히 경제적인 효율성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산 기간이었는데 그게 이제 성장의 기간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하모니의 기간 동안에 한국 경제는 사실 전 세계 규모 있는 경제 중에 가장 큰 혜택을 본 경제예요. 뭐니 해도 중국의 개방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 10여 년 전서부터 오바마 때부터 시작된 반세계화의 어떤 분위기가 트럼프 때 네. 극성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다행히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다시 조금 되돌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그 세계화에 반하는 어떤 그런 네. 조류가 더 강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그 세계화에 어떻게 보면 큰 표상 같은 게 달러 패권인데 네. 전 세계 무역을 달러로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기반을 갖추는 게 사실은 오일 달러잖아요. 네. 전 세계 기름을 달러로 결제하는 그런 것도 요즘 좀 깨지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좀 관심거리고 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를 또 일구고 유지할 건지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고민이 생기고 있는 그런 어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것들 하시면서 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니까 굉장히 바쁜 스케줄이실 텐데 요번에 요 책도 신간 변화와 생존 또 박세익 이제 대표님과 네. 그다음에 김한진 이제 박사님이랑 세 분이 함께 쓰신 거잖아요. 네. 이게 파트가 아예 나눠져 있는 건데 프로님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건가요? 저는 사실 이제 부에 대한 얘기 네. 그리고 이 부가 주는 그 한 차원 높은 만족감. 그래서 이 부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룰 수 없는 꿈 같은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네. 부자, 또 경제적 자유 이런 게 그냥 이게 그냥 드라마에서 보는 어떤 선망의 대상이 향유하는 그런 일들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소수의 어떤 그 목표를 이룬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허망한 그런 기대를 주는 어떤 도구처럼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고 그런 거라고 보는데 이 부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현실에 달성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게끔 하고 그 과정, 그 궤적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과연 그렇게 와닿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 작가님도 이제 경제적 자유인이 돼가는 과정에 그렇죠. 있으시잖아요. 뭐 30대 초반보다는 지금 훨씬 네. 30대 초반보다는 훨씬.
20대보다는 비교할 수 없고. 20대보다는 그게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경제적 자유인이 거의 이제 달성되고 있는 과정이라면. 저는 돈이든 시간이든 사람이든 뭐든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좀 제가 예를 들면 뭘 쓸 때도 예전에는 이제 가성비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였는데 거기서 좀 벗어날 수 있고,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지금 이걸 안 하고 뭔가 지금 더해서 돈을 벌고 뭔가 항상 그 생각이죠, 그죠? 네. 내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근데 경제적 자유로 갈수록 거기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 글쎄 저도 그런 느낌을 좀 가져요. 근데 이제 저도 20대에 비교할 수 없고 30대, 40대에도 비교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자산이 좀 늘었단 말이에요. 계속 늘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저는 주식 투자도 꽤 하니까 뭐 시장이 안 좋으면 자산이 좀 줄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큰 궤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뭐가 달라졌나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10년 전, 20년 전과 거의 없더라고요. 저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2009년도부터 살고 있으니까 2001년도부터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한번 평수를 넓혀서 2009년도부터 그 아파트 계속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산은 그때보다 꽤 늘었는데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2009년도에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왔을 때 그 가구 그대로 있더라고. 하나도 바꾼 게 없고 추가로 인테리어를 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구축 아파트라서 되게 40년 된 아파트라서 추워가지고 겨울마다 그 뾱뾱이를 제가 뗐다 붙였다 하고 있더라고. 좀 좋은 아파트 옆에만 가도 거기 첼리투스가 있지 않나요? 아니 근데 그거 자체를 그렇게 뭐 밸류를 두지도 않을 뿐더러 결정적인 거는 우리 집 같이 사는 그분께서 이 커뮤니티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 그 한 20년 된 그 본인의 커뮤니티, 저는 사실 커뮤니티가 없거든요. 저는 여의도 커뮤니티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 사무실이 여의도잖아요. 네. 여의도 우리 사무실 건너편에 MBC 자리에 이제 신축 건물이 올라가는데 제가 한번 거기 살고 자기 운동하는 데도 가깝고 뭐 나도 사무실에 더 열심히 일하고 왔다 갔다 걸어서 대도 않는 얘기 하지도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 먹었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는 그냥 그대로 거기서 살고 있고 내가 이제 매일 거주하는 공간에 단 하나도 뭐 가구가 뭐 새 것이 온다든지 인테리어를 바꾼다든지 뭐 하물며 내가 밥을 먹는 식기가 바뀐 적도 없고 그렇다고 뭐 그 식기 안에 담겨 있는 음식이 바뀐 것도 없어요. 다이어트 배가 좀 나와서 다이어트 한다고 훨씬 더 옷은 소식하고 뭔가 명품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것도 그냥 아울렛에서 네네. 한 10만 원 정도 주고 산 옷이고요.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옷 얘기하셔서 제가 현업에 있을 때는 꽤 비교적 잘 나가는 비즈니스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전투복 그게 이제 정장이잖아요. 그 정장은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진짜 해외 유명 브랜드의 정장도 꽤 많이 사서 입고 몇백만 원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청바지 이거 제가 세일 기간에 이거 6만 원인가 주고 산 거거든요. 꽤 비싼 6만 원이죠. 세일해서 6만 원이. 그러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험불하게 입는데도 크게 편하고 그 뭐 차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나 이렇게 제가 하루 생각해 봤거든요. 자산이 늘고 경제적 자유를 그래도 나름대로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바뀌었나 제 삶에 플랜이 바뀌었더라고. 플랜. 예, 계획. 예. 전에는 계속 맞닥뜨리는 상황을 처치하는 인생이었다면 지금은 3프로 TV 다음에는 난 뭘 하며 살지? 예. 어떤 걸 해야지 의미가 있지? 그런 생각들을 전보다 훨씬 많이. 물론 지금도 막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 방송에 대해서 상황 조치도 하죠.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나는 뭘 하면서 50대 말 60대를 살아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계획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30대, 40대에도. 근데 그때는 실현 불가능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현실의 문제들이 너무 그 무거우니까요. 근데 지금은 가능할 것 같은데. 내가 50대도 이런 일을 했는데 뭐 60대는 왜 못하지? 그리고 그것이 돈을 더 벌어야 된다. 또 반대로 있는 돈도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일단 그 계획은 굉장히 블로킹을 당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계획을 선뜻 할 수도 있겠네. 돈을 벌 수 없는 프로젝트에 내 돈을 넣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경제적 자유만 유지된다면 리스크 테이킹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가 있을 때의
조건 같은 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취지의 어떤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그걸 실현시키는 어떤 사람과의 만남, 계획을 구체화하는 노력 이런 것들 할 때 좀 다른 차원의 쾌락을 느껴요. 오, 괜찮은데? 네. 그거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네. 좋은 와인을 마시거나 아니면 네. 좋은 식당에서 정말 파인 그 푸드를 먹을 때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쾌락을 주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계획이 부담스러운 계획이 아니라 언젠간 한번 멋있게 발현해보고 싶은 그런 즐거운 플랜 계획이. 그게 가능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 사실 3프로 채널 하기 훨씬 이전부터 네. 프로님께서는 경제의 자유를 이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몇 년도 좀 그건 이제 뭐 제 기준으로 보면 네. 2009년, 10년 어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2012년에 제가 얼리 리타이어를 했으니까 네. 요즘으로 따지면 그걸 뭐 파이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2012년이니까 딱 10년 됐네요. 네. 45세,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46세, 네. 만 45세에 리타이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융 생활을 20년 정도 한 거죠. 물론 중간에 유학 가고 미국에 네. 사업한 걸 빼면 한 15년, 만 15년 정도 했는데, 당시에는 주위에서 저거 미쳤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면 한창 일하려 한참 일하고 또 이제 그때부터 일해서 뭐 사장도 되고 뭐 이런 트랙을 가야 되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해 왔는데 네.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둔 거는 물론이고 업계 그 이후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완벽하게 금융 그 업종에서 리타이어 한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40대 중반인데 건강하게 내가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일까. 그건 이제 어떤 사람은 건강에 자신 있어서 길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뭐 건강에 자신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뭐 병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60까지 활동하면은 한 14, 15년 정도 남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정도라면 다른 일을 좀 해보지. 그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업종으로 쭉 하다가 리타이어해서 뭐 여생을 즐기든 고통받든 하다가 세상을 하직하는 그 인생이 그렇게 밸류가 있나. 근데 우리는 사고방식이 뭐냐면 옛날 어른들부터 한 길을 파야 돼.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야, 그리고 좋은 인생이라는 거는 그 한 길을 쭉 파서 인정받고 그리고 이제 리타이어 하는 거다.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산 세대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 평균 수명 60대는 맥센스 해요. 그렇잖아요? 평균 수명이 60세라고 해서 10살부터 사회생활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평균 수명 60세라도 사회생활은 대체로 청년 20살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거의 100살, 90살 이렇게 육박하고 있는 세대를 살아고 앞으로 더 길어질 게 뻔한데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이나 사고방식 혹은 생활의 패턴은 예전에 평균 수명이 50, 60대의 그 생활 패턴을 그대로 이어받아 생활하는 거죠. 왜냐하면 단선적인 삶의 어떤 궤적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 이후의 삶. 그러면 리타이어 한 다음에 뭘 먹고 사나요? 리타이어 하면. 완전 리타이어해서 사회생활 안 하면 옛날의 추억 그리고 그 추억. 옛날 얘기 많이 하시죠. 네, 그 추억 기간에 사귀었던 사람. 네네. 그렇죠? 그 추억 기간에 축적된 노하우 이런 걸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풍성한가 생각해 보니까 풍성한가 혹은 풍성해질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무한 경쟁으로 가열차게 경쟁해서 사장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판가름하는 한 5년 정도가 금융인생에 남았겠더라고. 그거 할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냥 절연을 했거든요. 네. 굉장히 불행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회사를 퇴사하려고 지금 갈등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임원이었잖아요. 네네. 연봉이 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둘 때 생각했던 건 내가 그 연봉은 내가 뭐 모아둔 돈으로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그만뒀더니 연봉 곱하기 2배, 3배 정도의 코스트를 제가 쓰고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그때 당시에 그 계열사의 CEO였으니까
사무실에 제 방이 있죠. 아, 그렇죠. 그죠? 그리고 저를 챙겨주는 비서가 있죠. 있죠. 회사에서 준 좋은 차가 있죠. 차도 있고, 운전해주는 분도 있죠. 법인카드도 있고. 법인카드도 또 굉장히 여유 있게. 물론 그 법인카드는 비즈니스하라고 쓰는 거지만 증권업계 비즈니스라는 게 사실 그 불분명해요. 내 지인도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죠. 그 외에도 하물며 CEO의 건강 그 검진 체크를 200만 원, 300만 원짜리 해줍니다. 그죠? 그거 다 제 사비로 써야 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회사에 사표를 딱 쓰고 이런 거 다 처리하면 되지 그랬더니 어떤 일부터 생기냐면 이런 거예요. 집사람이 오늘도 집에 있어? 그래서 아이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개인 사무실 하나 얻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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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월 임대료하고 유지 관리비 내가 내야 돼. 그리고 차가 없더라고요 제가. 우리 와이프는 차가 있는데 나는 차가 없어. 왜냐면 회사 차는. 네. 그리고 차를 샀더니 갑자기 예를 들면 3000cc 몰다가 1500cc 몰 수 있나. 그래서 비스꾸르만 차를 샀는데 그 비용 다 내가 내야 되죠. 네, 네. 근데 또 갑자기 그만두니까 네. 제 차를 몰던 직원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 당분간 그럼 같이 있어. 아, 진짜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집에서 사무실까지 뭐 멀지도. 근데 갑자기 이 친구를 갑자기 어디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오케이 당분간 같이 있자. 네. 그래서 있었어요. 그것도 사무실 임대료에 그 차 많이 리스를 했으면 그 네. 유지비에 그분 월급에 그리고 사람 만날 때마다 나가는 비용에 그렇죠. 와 그러니까요. 그걸 다 물론 이제 일반적이진 않죠.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참 비용이 많이 들더라. 근데 저의 수입은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선택한 거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고정 게스트 아, 굉장히 많이 줘서 그때 8만 원인가 받은 거예요. 하루에. 그것도 특별 대우 받은 거예요. 네네. 원래 라디오는 한 5만 원 준다. 근데 그 CEO도 하시고 그래서 8만 원 줬대. 이진우가 막 인상 쓰듯이 인심 쓰듯이. 그래서 20일을 하니까 160만 원 받는 거였냐요. 그 이진우가 지금 이진우 그 프로님 이진우가 거죠? 그 이진우예요. 이 프로님. 네. 그래서 아니 정말 그 아무 의미 없는 네. 그런 소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살짝 멘붕이 왔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이런 기간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하고 또 학교도 등록해서 학위도 다시 시작하고 또 틈틈이 방송이 들어오면 그걸 최선을 다해서 네. 하다 보니까 방송가에서 조금씩 찾는 빈도수가 높아지고 결국은 또 메이저 방송국의 메인 MC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인연이 돼서 신과 함께도 만들고 3프로TV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제 올해 56세인데 증권업계로 치면 진짜 사장이나 부사장이 아니면 네. 이제 살살 집에 가는 나이란 말이야. 내 친구들이 다 그렇잖아요. 네네. 요즘 저희 사무실에 엄청 놀러 옵니다. 네? 왜요? 뭐라는 줄 알아요? 자리 없냐고요? 네 차는 꼭 네가 몰아야 되니? 지금도 제가 몰잖아요. 그래서 당연하지 그랬더니 아니 필요하면 얘기해. 같이 얘기나 하면서 돈은 많이 안 줘도 되니까 4대 보험 정도라도. 친구가. 아니 지인이. 진짜 농담이 막역한 사이니까. 네. 그리고 뭐냐? 대안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매일 새벽에 나가서 뭐 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네. 어떤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고 네. 지금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50대 혹은 60대에서의 인생 계획은 5년을 넘지 않은 계획을 몇 가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떤 분들은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에 리타이어해서 제2의 인생을 계획하면서 20, 30년 플랜을 짜더라고요. 네네. 그건 사실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리타이어를 50대 중후반 혹은 60대 한다? 그러면 3년 내지 5년 정도의 계획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나더 계획하고. 어나더. 왜냐하면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요. 네. 예전처럼 뭐 웅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웅대한 결과를 보려는 그게 별로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소박한 계획을 세워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궤적에 딱 맞닥뜨리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비즈니스가 커져요. 저희가 4년 전에 저 홍대 팟빵 지하에서 3명이 시작할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몰랐죠. 저희. 몰랐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50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쉽지 않은 나이 때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예. 그런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어떤 큰 흐름에 올라타니까 네. 뭐 구독자가 190만 되는 네. 유튜버가 되기도 하고 또 거의 매주 어떤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고 물론 요즘엔 잘 못합니다만은 이렇게 훌륭한 김 작가님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만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초청인데 안 오시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진짜 콘텐츠가 없어가지고 제가 사용하는 건데 제가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완전 아날로그 전형적인 아날로그 아재거든요. 실제로 뭐 이렇게 디지털 이 디바이스도 잘 못 만지고 진짜 익숙한 부분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진짜 그 책을 써도 이제 펜으로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고 그런 정도예요. 실제로 네. 자판을 완전 독수리 타법으로 이렇게 하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요. 3프로 TV가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지는 큰 채널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구독자가 190만이지만 이 방송량이나 이런 걸 치면 거의 방송국 수준에. 아, 재테크 탑. 응? 아니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제가 2019년 1월 20일 날 3프로 TV를 첫 송출을 했거든요. 네. 그 전에요. 유튜브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유튜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아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유튜브를 어떻게 한 번도 안 보고 유튜브를 시작하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정말 그랬어요. 왜냐하면 경제의 신과 함께를 1년 동안 하고 그날도 녹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PD, 지금은 다른 그 자기 사업을 해서 엄청 성공한 친구인데 아니, 그 전날인가? 그냥 고프로라고 그거 하나 네. 사주실 수 있냐고. 그거 얼마 안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라고. 그러면서 자기 아이폰하고 고프로를 설치하더니 김프로님 그냥 찍어볼게요. 그러라고. 잘 찍혔는데 올려볼게요. 그러라고. 그래서 채널 이름 뭐로 할까? 그때 그 옆에 있던 정프로가 그냥 3프로 TV 하면 되겠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게 무슨 얘기냐. 네. 이 디지털 콘텐츠도 그렇고 이 시도가 정말 옛날식으로 엄청난 사업 계획과 뭐 처음부터 엄청난 협업의 툴과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또 뭐 잘 아시고 저도 잘 아니지만 우리 저 신사임당 같은 네. 그 친구들도 그 신사임당 채널이 저 깜짝 놀랐죠. 야, 너 어떻게 그걸 하자마자 그렇게 성공했니? 그랬더니 아니요, 이게 10번째인데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맞아. 그냥 시도를 많이 하는 거죠. 여러 채널이 망하고 신사임당 채널이 잘 된 거였죠. 그러니까요. 우린 그걸 모르죠. 그냥 네. 그것만 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전과 아날로그 시대의 어떤 시도와 진행, 결과가 조금 다른 양태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너무 단선적으로 생애 주기, 생애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게 좋겠다. 네. 근데 그건 뭐 자격이 있고 뭐 준비된 사람이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경박단소한 시도를 했는데 그게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흐름에 맞아떨어지면 본인이 생각하거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예가 김 작가님일 수도 있고 저일 수도 있는. 저희 시작한 시기가 사실 비슷해서 그 3프로가 2019년 1월 20일이면 이제 김 작가가 2018년 10월 29일. 선배님이시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실 저희 구독자 작을 때도 그때 저희가 이제 만나 뵀었는데 구독자 우리가 3만, 먼저 5만. 초대했죠? 맞아. 맞아. 예. 그때 이미지 잠깐 띄워놓겠습니다. 아니 그때 저희보다 한 3만 정도 많았어요. 맞아. 너무 부럽다. 그때 정프로님은 전 그날 처음 뵀는데 그날 뵙고도 참 이분은 질문이 짓궂으시고 저한테 딱 2가지 질문 연속을 하신 게 그래서 지금 얼마 벌어요? 세금 잘 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질문 3가지로 좀 확인만 하면 아까 네. 경제적 자유가 가지는 특권이 계획이라는 뜻은 어쨌든 내가 아무리 잘못되더라도 이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무언가에 마음대로 좀 계획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그렇기도 하고요. 네. 이 계획도 뭐 여러 가지 퀄리티의 차이가 있죠. 내가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있고요. 또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계획도 있잖아요. 근데 경제적 자유를 이룬 다음에 우리가 특권으로서 하는 계획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의미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나의 생애 혹은 나의 패밀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3프로 TV가 유튜브 이런 활동을 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의 성장의 배경이었던 자본시장 그리고 내가 평생의 업으로 했던 이 투자를 많은 분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의 어떤 역할이나 어떤 계획과 일들이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조금의 기여라도 하면 제가 보람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리타이어를 정말 하게 되면 아, 그때 그런 추억이 있지? 그리고 그 네트워크로 알게 된 사람들하고 즐거운 후일담을 할 수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하는 거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구나. 그게 뭐 3% 때문만은 아니고 네. 여러 김 작가님 포함해서 여러 디지털 콘텐츠의 또 어떤 그런 사회 환경의 변화가 그 속도를 굉장히 가속도를 주게 됐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이 투자자들이 스마트해지셨거든요. 아마 그거 느끼실 거예요. 네. 2018년도에 팟캐스트 할 때 별 네. 얘기도 아닌 거예요. 막 엄청 막 감동하고 막 아, 그렇죠. 근데 요즘에 그때하고 비슷한 얘기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제 3% 중에 저의 롤이 원래 어려운 용어나 뭐 어려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스트의 말을 해석해주고 해설해주는 게 저의 롤인데 전에는 요거 해줘야지. 그래서 용어 설명을 해주거나 그러면 김프로님 감사해요. 막 이러게. 요즘에 그거 하잖아. 됐어. 끼지 마. 아재 가만 좀 있어. 이런 그러니까 그때 약간 섭섭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보람이 있더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짓궂게 그렇게 쓰시지만 다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어떤 지식이 지혜냐 이런 구분점은 있는데 지식이 쌓여서 지혜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야 우리 투자자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지셨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냐면 우리 투자자들이 집단지성이 굉장히 고양이 돼서 스마트해지니까 우리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더라고요. 떠나요? 어디로 떠나요? 미국으로. 왜? 저기가 훨씬 더 큰 시장이고 저기에 훨씬 더 혁신적인 기업이 많고 그렇죠. 저기에 가보너스가 훨씬 투명하고 그래서 국장을 하냐 아직도 아이고 바보야 난 미장 간다. 그리고 퍼포먼스 거기 훨씬 좋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투자자들을 현명하게 하는데 조금의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느꼈는데 우리 주식시장이 이대로 가면 야 이거 빈약해지고 고사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투자자가 없는 주식시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현명해지라고 또 현명해져야 된다라고 뭔가 컨텐츠를 만들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현명해진 결과가 한국 자본시장, 한국 주식시장의 공동화로 나타났어요. 그게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미장으로 갔습니까? 그죠? 물론 2020년, 2021년 엄청난 동학개미들이 들어왔지만 여기에 실망하고 떠난 분들도 그만큼 많잖아요. 근데 이게 나쁜 거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식시장 여기도 터전으로서 융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우리 기업들이 바뀌는데 우리 기업들이 투자자 스케일에 맞춰서 현명해지는 그런 데 좀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연 발생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인 경영자가 될 분들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좋은 그 실행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런 노력을 하면 이게 밸런스를 맞춰져서 나의 어떤 그런 플랜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경영자 과정인가 뭔가 만들고 계시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그런 교육 프로그램 이전에 주식 투자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에 가서 보시면 리버럴 아트 칼리지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버시티가 있고 리버럴 아트 칼리지가 있는데 주로 여기는 문사철 그리고 유니버시티는 거의 전공으로 쭉 이렇게 예를 들면 패컬티로 돼 있는 데고 여기는 이제 일반 교양 문사철을 중심으로 4년제 학부인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기에 굉장히 좋은 칼리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서 이런 리버럴 아트 칼리지 같은 프로그램을 구현해서 투자자나 이 경영자가 될 분들에게 이 펀더멘탈을 좀 강화시키는 걸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방송이 언제 나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나갑니다. 그래요. 그러면 방송 이유가 되겠네요. 저희가 3% 주식대학이라는 코스웍도 하고 미래대학이라는 코스웍도 했는데 정말 오랜 동안 디자인을 하고 그 강사를 모셔서 위스덤 칼리지라는 걸 저희가 론칭을 해요. 근데 거기에는 역사, 철학, 지정학, 그죠? 또 심리학 이런 쪽에 예를 들면 심리학의 김경일 교수님 같은 분들 또 지정학이나 외교안보에 요즘에 우리 3%를 통해서 알려진 인남식 교수님 같은 분들 또
경제적으로는 오건영 네네. 부부장 같은 이런 정말 한꺼번에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모셔서 1년간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 연간 프로그램을 아유 이렇게 어려운 프로젝트 근데 제가 이렇게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을 시켜보니까요 어느 기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더라고. 뜨문 1년에 뭐 한 달 동안 공부했다가 또 6개월이나 7개월 있다가 어떤 프로젝트 이렇게 해가지고는 단기간에 어떤 집적이 네. 안 이루어지더라고. 그래서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그냥 집중적으로 한 달에 한 코스씩 이렇게 디자인을 해봤는데 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정말로 그 어떻게 보면 이 우리 전체 평균적인 국민들의 지적 수준, 지혜를 고양시키고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지혜 총량이 평균적인 지혜 총량이 우월한 나라가 부강병한 나라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기여하면서 조금 더 우리 사회가 어드밴스 되는데 기여하면은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런 시도들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프로님이 말씀처럼 많은 투자자분들이 똑똑해지셨는데 네.